기치료 혹은 기공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와 동일한 개념의 다른 명칭들이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치료도 고대로부터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의학에서는 약 2200년 전에 기술된 것으로 추측되는 황제 내경에 기치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그림에서도 기치료를 볼 수 있으며, 서양의학의 시조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기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사람의 손으로부터 전해지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에는 신체 내부를 흐르는 기와 신체 외부를 흐르는 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체 내부를 흐르는 기가 균형과 적당한 움직임을 유지하면 건강하지만, 이러한 균형과 움직임이 파괴되면 질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유무를 알 수 있고, 또한 질병을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공치료도 다양합니다. 동양의 기공치료도 도가기공, 유가기공, 불가기공이 있고, 또 내기공과 외기공으로 나누고, 기공의 작용 원리도 기공학파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기공치료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미국 뉴욕 간호대학 교수 크릭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그 교수는 기공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를 종합해서, 크리그 교수인데 치료 접촉 테라퓨틱 터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테라퓨틱 터치라고 해도 내용은 기공치료입니다. 크리그의 기치료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은 현대의학에서처럼 각 장기에 해당되는 병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1. 기의 많음이 병의 원인이 되고, 2. 기의 적음이 병의 원인이 되며, 3. 기의 정체가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크릭의 기치료학에서는 질병의 진단은 환자의 몸에는 손을 접촉하지 않은 채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으로 환자의 에너지장을 스캔하면서 기가 1. 정체하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2. 많은가 적은가, 3. 느슨한가 응집되어 있는가, 4. 강한가 약한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곧 병을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크릭의 기치료학에서는 질병의 치료는 환자의 기 상태에 따라서 기치료를 하는데, 1. 기가 느슨하면 응집시키는 방향으로, 2. 기가 너무 응집되어 있으면 느슨한 방향으로, 3. 기가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향으로, 4. 기가 과다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치료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치료사가 기치료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은, 이 기치료사는 우주의 공간 에너지와 연결됨으로 해서 이 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만 해야지, 이 자신의 몸에 있는 기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치료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지금 이 기치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기치료를 하는 상태에서 치료사와 환자는 모두 이제 기치료를 하면은 호흡이 분당 15 내지 17에서 분당 4 내지 5회로 감소되고, 혈압이 200까지 증가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치료사와 다음에 환자의 뇌파에서 델타파가 동시에 나타나고 또 치료사가 체온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자신의 손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비술자의 손에도 체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치료사가 손바닥의 체온을 낮춘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또시 환자의 손바닥 체온도 내려갑니다. 또 다른 일본의 기치료 연구소에 의하면은 40분간 기치료 이런 식으로 40분 동안 기치료 후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였는데 시술자와 비술자 모두에서 아드레날린의 수치가 감소했고 반대로 면역세포의 활성은 증가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아드레날린이 기치료를 한 후에 환자도 그렇고 시술자도 떨어졌다가 이제 끝나고 어느 시간 후에는 원상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내용이고 미국에서의 기치료를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스에 있는 파이브 브랜치라는 중의학 대학의 기치료학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기치료를 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기치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을 부으면 이 심장에서 특이한 에너지장이 발생하며 이 에너지장, 즉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에 치료 정보를 실어서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사인파가 나타나고 스트레스, 부정적인 마음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기치료 사례를 보면은 중국에서 방광암 환자를 초음파 감시하여서 4명의 기공사가 3분 만에 암을 소멸시킨 사례가 동영상에 있습니다. 여기 방광이고 방광암 치료에서 크기가 점점 줄어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침 동영상에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center has successfully treated more than 180 types of illnesses, including bladder cancer. 看到没有？就是在这个康广三个图的左侧。 여기 치료하기 전 방광암이 있습니다. 지금 기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기공은 몸에 유익한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베일리 의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기공수련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서 이 12,000개의 유전자 발현 분석을 비교했는데 기공을 한 사람은 수련을 한 사람은 기공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약 300개의 몸의 건강에 좋은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치료의 생리학적 효과는 일반적인 효과, 또 생물학적인 효과, 감정적인 효과, 질병치료 효과 등의 다양한 것이 발표되어 있고, 또 미국의 자연의학 연구소에서 이 침술의 치료하는 등급을 A, B, C, D 나누었는데 고혈압 치료에 B 등급으로 치료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 등급 당뇨병이라든지 통증 이런 등급을 매긴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플라즈마 기술도 그렇고 기공도 그렇고 모두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 에너지란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미세한 에너지를 말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미세 에너지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스칼라 에너지라든지 또 오르곤 에너지라든지 생명 에너지, 자유 에너지, 영점장 에너지, 또 소련에서는 토전장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공간 에너지의 역사를 보면은 1944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는 영점장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1960년대 미국 출신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비국소성 원리를 제안하면서 초양자 포텐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고, 1982년 남파리대학교 광학연구소의 알랭 아스펜은 봄이 주장한 우주공간에 존재한다는 초양자 포텐셜을 실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비국소성 원리가 실증되었고, 이 실험은 1997년 제네바 대학교의 니콜라스 기생에 의하여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우주의 진공은 미세한 에너지, 서틀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우주의 진공은 텅 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방과학계에서는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 있는 공간 에너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공간 에너지에 해당되는 토션장, 토션 필드에 대하여 대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밝힌 토션장의 특성을 요약하면 1. 토션장의 전달은 통신거리에 관계없이 감쇄되지 않는다. 2. 토션장, 즉 양자에너지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빛보다 최소한 10억 배 빠르다. 3. 토션장, 즉 양자에너지는 모든 물질을 다 통과한다. 4. 토션장, 양자에너지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전파될 수 있다. 5. 토션장, 양자에너지는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송한다. 6. 토션장, 양자에너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선형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선형의 두 개의 극성을 가지는데, 같은 극성거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극성거리는 반발한다. 이거는 전기와는 자석과는 서로 다릅니다. 7. 토션장,
양자 에너지의 정보는 주위 환경에 저장되어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도전장, 즉 양자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실제로 응용되는 분야를 보면 의학에서는 생체 친화적 무독성 의약품 제조라든지 식품 보존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전자파 차폐 기술, 또 동종요법 개발에 응용되고 있고, 농수산학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품종 개량 및 정산에 이용되고 있고, 지질학에서는 원유나 금강 등 지하자원의 탐사에 응용되고 있고, 공학에서는 금속의 강도 및 내부 구성의 획기적 개선, 콘크리트나 접착제 및 무기 재료의 강도를 강화한다든지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하는 데 응용되고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전자파를 사용하지 않는 통신, 즉 우주통신, 수중통신, 지하통신 등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학을 마치고 다음에 마인드 메디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